있는데요. 비슷한 내용의 그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제1조 계약의 목적이라고 나오고, 그 계약의 목적이라는 게 아까 전에 수정했던 독출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고, 지금 2조가 행사 개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매달 며칠에 작업을 들려준다든지 언제까지 실현한다든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행사 개요 보면은 행사 내용, 행사명, 행사 기간, 행사 장소, 계약 범위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전에 상상마당에서 전시할 때 쓰던 계약서인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리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지금 말씀하신 포맷인 것 같아요. 산호 씨가 얘기해 주시는. 이거랑 그러면 포맷을 섞을까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유고슬라비아는 너무 우리 정서 양말. 유고슬라비아 정서. 계약서 같은 거 보면은 그 계약서에 쓰는 명칭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정리만 하고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좀 이거 뒷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이거 한 번 더 뽑아서 이렇게 양쪽에서 보면서 할까요? 이거를 두고 더 뽑을 유고슬라비아 계약서에는 전시는 행사에 대한 정보가 정시적 기획들이 전에 문구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풀어서 넣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난독증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게 보기에 그 상상마당에서 쓰는 이거 제출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자리에서 좀 이거는 기업에서 쓰시는 이 계약서의 포맷을 어느 정도 가져올까요? 이게 거의 표준 계약서잖아요. 이게 거의 표준 계약서. 표준 계약서보다는 내용이 훨씬 많기는 많아요. 표준 계약서는 사실 내용이 되게 없어요. 진짜 그냥 기본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쪽이 더 잘 이해가 돼요. 네, 이쪽에서 보시고. 일단 하나씩 갖고 계시면서 주머니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통이에요. 제가 자꾸 말이 죄송한데 아무래도 저도 작년에 기획을 했어가지고 약간 기획자가 누군지 이 전시의 기획자가 누군지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기서 약간 원론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그렇게 291에서 조금 오프라인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어졌고 그 살찐 전시의 초안 어떤 단초가 되는 기획은 같이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올해 하는 이번 전시 올해 이제 7월에 하는 요 전시와 전시 기획에 있어서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두 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런 게 좀 헷갈려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구분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책임 큐레이터, 책임 기획자 같은 건 거고 이제 수진 씨는 같이 이거를 진행하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주시고 이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진 씨를 섭외한 같이 하자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섭외를 해서 진행을 했고 중간 중간에 이제 전시에 대한 진행은 거의 제가 이제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중간 의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얻을 게 있는 정도로 그리고 하실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때 이제 제가 수진 씨를 섭외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수진 씨가 뛰어나기 때문에 전시를 구성할 때나 뭐 이럴 때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섭외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시 막바지에 뭐 전시를 구성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희 홍보 이미지에 대한 뭐 조언을 주신다던가 하는 거는 거의 수진 씨가 주가 돼서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공동 기획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기획자에 저랑 수진 씨를 그냥 둘 다 넣고 이 밑에 문구들에 기획자들이라고 그냥 넣어서 그냥 2대1로 계약을 하는 그냥 포맷은 어떨까요? 보통 그 들이라는 식으로 복수 표현 안 하거나 공동 기획자. 공동기획자 아니면 진짜 그렇게 장모님은 계속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험치 느껴져요. 기획자의 수진 씨 정보를 같이 그 밑에다가 한 칸 더 넣고 그리고 이하 공동기획자라고 하고 그 밑에 문구도 공동기획자라고 붙일게요. 사례장. 저 계속 붙일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충분하게요. 그게 걱정이에요. 저기 좀 더 있는데 사와야 여기는 저에게 픽 아저씨. 픽 아저씨. 소설. 픽 아저씨는 돈 안 들이는 않아서 킥소트님 아까 다정하셨어요. 오토바이. 돈 줘야 움직이는 분이라. 외상으로 공동기획자로 붙이고 그리고 아까 혜진 씨 말씀하신 그 전시에 대한 정보를 이 밑에 넣어요? 여기서 처음에 들어간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작가 기획자 전시 이렇게 전시 정도. 네. 그 순으로 하고 계약 한국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풀이 약간 서술형으로. 아니면은 이 위에 뭐 작가 정보, 기획자 정보는 그대로 하고 밑에 조항들부터 한국에서 쓰는 표준 계약서처럼 뭐 제1조 목적 해서 뭐 본 계약은 어디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뭐 2조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리고 3조에 이제 그게 이렇게 표처럼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행사 정보가. 그러니까 그 틀을 따를까요? 이 포맷이 예쁘긴 예쁜데 밑에 포맷은 그래서 계약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선마당 계약서는 좀 이렇게 명시적이지 않은데 명시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 경우를 적용을 하면은 뭐 작가는 작품을 뭐 대여를 하고 뭐 이제 기획자는 무엇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전 그 계약의 목적에 그런 식으로 아예 명시적으로 써놓고 그 뒤부터 또 이제 그걸 세부 항목으로 풀어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나왔던 제공이라는 말이 그런 데서 따온 말인 것 같아서 저는 어색하진 않아요. 네, 저도 크게 네. 어색한 말은 아니었어요. 아, 그럼 작가에게 제공을 한다는 말인 거네요. 대중에게 제공한다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뭐든 간에 이제 목적어가 좀 분명하긴 해야 되겠죠. 아마 가령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기획자가 하는 전시에 작가는 작품을 대여해준다. 그리고 공동기획자는 작가에게 뭐를 제공한다. 라고 하면 좀 더 명료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세세한 뭐 제공 내역에 대해서는 또 밑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송비랑 뭐 작가 대여비랑 뭐 이런 게 조금 나와가지고 아까 나왔던 얘기도 뭐 그렇게 못한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모 기업의 그 3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유고슬라비아의 1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서술형으로
프로덕션이 이제 프로덕션. 그러니까 프로덕션이 서로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유고슬라비아를 보면 1.06에 일단 작품이 갤러리에 도착하면 이후 모든 비용은 갤러리에 책임진다 이런 것도 이제 제공 내역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이제 서로 무엇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서 사실은 폼이 다른 거지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기는 않아요. 그럼 위에 처음 이제 계약서 시작하는 부분에 작가 정보, 기획자 정보, 전시 정보 이렇게까지만 넣고 밑에는 이 포맷에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전시 정보를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무슨 제목의 전시까지만 명시를 할까요? 왜냐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수진 씨에 대한 정보도 그 드랍트. 거에 같이. 근데 수진 씨는 지금 공동 계획자로 들어가 있긴 하고. 근데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거는 계약서가 어쨌든 되게 사람들한테 정보로서 잘 읽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기업의 계약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보면 이렇게 쫙 되어 있어도. 근데 그 유고슬라비아의 계약서는 그게 너무 이렇게 문장으로 돼 있어서 약간 읽기가 힘든, 정보를 구하기가 힘든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명확하기는 유고슬라비아 쪽이 더 명확한 것 같은 게 이게 문장으로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동사가 서술어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지 않나 그리고 더 세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기획자 정보 밑에 공간 이후에 사진 전시 관련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전시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뭐 그런 걸 이후일에서 이루어지는 추가하면 전시에 대한 합의라고 하는 뭐 내용은 뒤에 붙여한다고 네. 해서 안 씌워놓을 거면 그 공간이랑 제목도 다 나와 있으니까. 기간은 안 정해졌어요? 저희? 저희 이제 7월 그러니까 철수 날짜나 이런 것까지 다 안 정해졌죠. 정해졌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 혼자 그래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는 정했어요.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시 기간까지 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문구에 2016년 7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이 공간 이브일에서 이루어지는 살찌는 전시를 위한 주권에 대한 합의. 아 그거 몇 명이 참여하는 전시 이런 건 안 적었거든요. 저 사실 우리 총 몇 명인지 몰라가지고. 총 30명인데 두 분이 오프라인 전시는 참여도 못 하시는 걸로. 그럼 그 정보는 여기 굳이 들어올 필요 없을까요? 상관. 의견을. 근데 계약서라는 게 뭔가 행사의 성격을 다 서술한다기보다는 막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단서들만 들어가는 거라서 조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도를 진도를 나가보자 우리. 지금 12시 반이. 집한만 하고 있는. 잠깐 5분씩. 전석이. 제가 원하던 겁니다. 주관적인 게 많아서 그냥 방식이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뭐 객관적인 단어로 바꾸는 거나 그럼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럼 비필할 때 매번 확인을 해야 돼요. 방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작가가 이 설치를 동의했다라는 의미처럼 예를 보여서. 들어서 저번에 우리 전시했을 때 그쵸. 그 저희가 바빠서 설치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협의가 된 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되지 않은 너무 어려운데. 방식이 아니라 그럼 협의되지 않은 그러니까 맥락인데? 그러니까 약간 매번 내용적인 동의를 걸 구해야 하는 되는데. 맥락인 건데 내 페인팅이 벽에 걸릴 수도 맞아요. 있고 내려갈 수도 네. 있고 이 전시 안에서는 그게 된다고 작가들이 지금 동의를 한 상태인가요? 사실은 맨 처음에 전시 네, 기획했을 네. 때는 네, 그거 내용이 자체를 있어요. 동의를 하고 전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저희가 드린 매뉴얼에는 네. 디스플레이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죠. 근데 계약서는 또 다른 예, 그래서 거니까. 너무 상대적이라서 이게 또 용인된 사람이 있고 절대 싫은 사람이 또 있을 거고 어렵네요. 근데 맥락이라는 말을 좀 애매하지만 쓸까요? 방식보다는 맥락이 더 맞는 것 같고. 내용이 전에 그리고 누구죠? 그 김수환 작가 것도 저희가 다르게 원래 창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하고 이제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작품이 독립적인 약간 그런 내용 같은 게 해치해지지 않는 한이란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작품 사이에 껴있으면 내용이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끼워져 전시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은 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협의되지 않은 목적 이상이에요. 그냥 목적 정상은 없죠. 근데 협의되지 원래 않은 이 문장이 갖고 있는 함의는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민희 씨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목적이 목적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목적으로 전시되지 않는다라고 쓰고 제 기억에는 이 비슷한 내용이 뒤에 또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일단 넘어가고 다시 얘기를 할까요? 그 진짜 뭐야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원래 1시에 끝난다고 아니 2시로 잡아놨긴 한데 계약하러 오는 거 아닌 사람들 쓰고 있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 다 이메일로 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만나야 돼. 다시 만나서 4번을 보면 작가는 달리 동의한 조건이 없는 한 앞에 언급된 예술 작업이나 언급된 예술적 이벤트의 개념을 몇몇 언제까지 전시에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태로 완결이겠죠. 완결 제출한다. 일자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1.02에 언급된 일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설치 근데 이건 설치 전시 며칠 전인지가 네, 명시가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간 2구일이 24일에 전시가 끝나요. 6월 24일에. 그래서 6월 25일부터는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짜고 있는 스케줄로는 6월 23, 24일에 운송을 하고 그 운송해 주시는 분이 그냥 트럭에 갖고 계세요. 운송을 하면. 그래서 운송을 해서 25일에 이제 저희한테 갖다 주시면 그 23, 24일 중에 선택하셔가지고 운송기사분이랑 얘기해서 스케줄 맞춰가지고 그냥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분이 이제 그 트럭에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25일에 저희 쪽으로 갖다 주시면 저희는 25일부터 설치를 시작하고 할 거고 25일부터 30일까지가 설치 기한이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 저는 사실은 25, 26일에 디스플레이를 끝내고 나머지 27, 28, 29, 30일은 약간 좀 보면서 이제 좀 이것저것 수정할 거 수정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25, 26일 양일 중에 이제 뭐 특별히 뭐 코멘트 하고 싶은 게 있는 작가들은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가시거나 아니면 특별히 자기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해주시고 가시거나
이렇게 일정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시 오픈, 전시 시작 7일 전까지 이 문구로 다시 돌아가서 언급된 예술 작품을 전시 시작 예술 작업 작품이라고 할게요. 예술 작업이라고 해야 되고 예술 작업을 전시 시작 7일 전까지 그러면은 전시 당일날 가져오지 않겠지? 당일날 가지면 미리 이제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뒤에 있어요. 전시에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태로 완결 제출한다. 인정할 만한 상태가 뭐예요? 약간 저는 그때 옛날에 설치하러 가져갔는데 그 반장이 이거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행위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약간 태클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완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굳이 우리를 웃겨가지고 전시 오프닝 날 아침에 더 가져가서 설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전 같은 경우는 먼저 네. 온라인에서 네, 하고 한 거는 그렇긴 뷰를 아는 한데 상황이라서 이미 발표된 인정할 만한 상태라는 게 되게 나한테 거부감이 이제 빼도 될 것 같은데. 제출하기보다 문 전달. 그러니까 이게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결된 작품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가 없지만 이제 뭐 커미션 작업 같은 거 했을 경우에 이때까지 완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완결 안 됐는데 됐다고 이유고 막 가져오면 안 되니까 뭐 혹시 넣은 건 것 같은데 그냥 제출한다라고 할까요? 우리한테는 해당 없는 상황이니까 완결 제출한다. 두 가지 그러니까 완결이라는 부분이 굳이 필요가 그러니까 인정할 만한 상태가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에 대해서 이런 거 이게 어떻게 하거나 보면 아니면- 성실히 각서를 한 적도 그렇게 많이 하긴 하거든요. 성실히 이해한다. 그 뭐 상호간은 뭐 이 일을 진짜? 위해서 성실히 이해만 네, 여기도 이런 있더라고요. 식으로 네. 뭐 그러니까 맨 마지막 조항에 그럼 이제 이걸 뭐 성실히 상호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랑 별첨으로 한 장 더 생겼다든가 그런 게 있고요. 별점 계속 붙어. 아, 이렇게 두꺼워지면 고소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실이 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여기에 그래서 이제 행문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뭐 손상에 대한 여부를 명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작이기 때문에 인생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새로운 신작이 아니라 우리가 뭘 이제 출품할지 정해진 상태인데 이제 그게 약간 손상되지 않은 뭐 완전한 상태의 작품을 온전한 뭐 이렇게 전달한다 이렇게 굳이 쓰려면은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빼거나 오히려 저는 막 성실히 이행한다 이런 게 더 막연하고 그 지금 혜진 씨가 인정할 만한 상태라는 워딩이 불편한 느낌처럼 저도 성실히 이행한다 성실히 기준이 뭔데 약간 오히려 그래서 이제 손상 여부 같은 거 많이 적잖아요 작품 뭐 제출할 때 그런 워딩이 더 명확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확인된 작품을 제출한다고 되지 근데 손상이 돼 있다고 원래 하기로 한 게 아닌 걸 낼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랑 계약을 하시는 거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손상돼도 괜찮아요. 손상돼도 뺍시다. 뺍시다. 자, 다음. 이게 진짜 뭐 손상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뭐 지우면 뭐 이게 완전 반쪽이 났어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약간의 뭐 스크래치가 있다 이런 거는 되겠다 이러면은 그래도 뭐 상관이 없는 저는 상관이 없어서 근데 이게 뭐 반쪽이 난 상태로 그냥 두면은 그래도 그 그런 일자까지 모든 게 제출한다. 합의된 인정할 만한 상태라는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협의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일부러
너무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그때그때 유두리 있게 약간 좀 합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시민도 좀 이기고 그럼 인정할 만한 상태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로 합의된? 서로 합의된 상태. 서로 합의된 답이 다 돼있으니까 이미 상태로 완결 제출한다. 뭘 될지. 의뢰 의무에 대한 거네요. 제 생각에는 그 두 번째 줄에 0.01에 언급된 예술 작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괄호치고 이하 작품이라고 쓸래요. 너무 계속 0.01이 언급돼, 0.01이 언급돼. 이하 작업이라고 할래요. 네. 아, 나 이거 프린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어? 큰 조항마다 한 번씩 하시면 어때요? 그럼 너무 많이 프린트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큰 번호만 마다 한 번씩 하시면 이게 많아야지 많이 일하시는 수 보여서 그래요. 네. 한 단어마다 그죠. 제가 재미로 한 문장마다 하시면 저의 만족을 나눠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사실 기록하고 싶어서 이걸 하려고 한 거였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거 뭐 인정할 만한 상태냐 뭐 무슨 상태냐 무슨 상태 이거 다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마다 다 프린트하려고 했거든요. 붙이고 말면서 근데 그렇게 안 그럼 돼요. 48시간을 이제 24시간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24시간 계약. 바쁘신 거 아니죠? 아니요,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데 어떻게 됐지? 아, 작업을 갤러리로. 그리고 그러면 위에 공간 291이라는 말도 이하 전시장으로 전시장 제일 처음 나오는 합의된 부분이 그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이하 전시장이라고 할게요. 네. 내용은 작업을 전시장으로 운송할 시의 비용은 공동기획자 지금 이 책임이며 전시장에서 작가에게로의 운송 비용은 공동기획자가 책임진다. 일단 작품이 갤러리에 도착하면 이후의 모든 비용은 이건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는 이제 불안한 게 이후의 모든 비용이 뭘까? 아, 만약 이후에 갑자기 작품이 파손됐다거나 이런 걸까요? 그 이후의 모든 비용이 뭘까? 이거 다 내야 되나? 약간 이런 보험에 대한 내용 아닐까요? 갤러리 보험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어서 그거는 이제 저는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후에 모든 여겨지는 비용은 보험 처리. 듣고 뭐 있는데 벽을 만든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가령 이거 같은 경우에 도착을 했는데 뭐 거기에서 파손이 되거나 뭔가 무슨 일 전시 중에 뭔가 일이 생긴다던가 이랬을 때 그 보상에 대한 뭐 부분 뒤에 비용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보상 부분이 여기에는 뭐 파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없어요. 근데 그 기업 계약서를 보시면은 8조에 파손 및 도난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뭐 회사는 작가의 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 뭐 파손 및 도난 시 최초 가해자의 책임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에 따로 또 우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도난이 근데 저는 이제 그 도난이나 파손에 대한 부분 말고 이후의 모든 비용이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지 이제 더 많이 상상하고 싶은 거죠. 오프닝 경우 이런 것도 그런 건가요? 오프닝 작업에 아니면은 대한 건데 얘는 포장지. 보관이라던가 그거를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명시하고 싶고 모든 비용이라고 넣으면은 너무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딱 이렇게 명시해서 에어컨 비용 이런 거. 전기세 월세.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는 운송비랑 그러니까 대여비랑 그 설치비인 거잖아요. 장비 대여비, 설치비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비용, 근데 그 비용은 또 따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럼 여기에 이후의 모든 비용이라는 게 그거 외에 또 뭐가 들지? 라고 뭐 벽에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재료, 수리, 설치비 보수. 전시에 맞게 설치. 공간을 바꿀 때 뭐 들어가는데요? 액자 없는데 액자를 하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닌 것 같아. 오프닝 리셉션 말고 전시를 위한 모든 비용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파티션 프린터 핸드아웃 프린트라든지 뭐 그런 잡다한 잡비 시트지 붙이는 비용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작품의 갤러리 도착하면 이런 작품에 관련된 비용인 것 같은데. 시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전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 뭐 어떤 전시에 대한 그냥 작품이라고 명시가 돼 있긴 한데 시점으로 이제 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전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는 거 맞죠? 전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같이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서는 그 명시를 해서 비용을 어떤 비용을 말하는지가 좀 날정하다는 게 그거의 모든 비용을 비용을 무슨 비용이 있길래 뒤에 보면 내용이 또 그게 들어가야 될 것 네,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합의를 해서 근데 작품 자체에 돈이 들어가는 건 파손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시에 필요한 비용일 텐데 그거를 전시 구현을 위한 거 네,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게 필요할지 생각해서 여기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가 가격을 자대, 포장 설치 자대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자대는 피스. 작품 설치에 드는 작품 설치와 전시 구현에 대한 비용은 전시 관련 행사나 뭐 이게 단체전이잖아요. 근데 그건 따로 단체전이니까 작가들이 작품을 내고 그 기획을 위해서 공간도 꾸며져야 되잖아요. 내용에 맞게 그런 비용들을 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전시를 다 설치를 해서 끝냈어요. 근데 작가가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는 뭐 바닥에 되게 크게 시트지를 붙이고 싶대. 근데 이거는 실비인 거잖아요. 시트지를 붙이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 거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 시트지가 그런데 뭐 비용이 막 4, 5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이것도 내가 내야 되나? 약간 이런. 그건 작품 작품 제작이잖아요. 작업이죠. 작품 제작 외에 도장했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비용이 잡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져준 뭐 그러니까 잡비에 해당하고 이걸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 이외의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그건 그거에 대한 또 항목이 또 추가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그런 문구를 쓸 수밖에 많이 없는 써요. 뭐 이제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이나 뭐 상황이 발생했을 시 뭐 상호간의 협력하여 뭐 최선을 다한다. 실제로 여기 그렇게 보면 써요. 협조한다는 말이 되게 많아요. 상상과장에서는. 진짜로 뭐 최대한 협조한다. 네. 이런 말 나오고. 작품 제작 외에 전시에 필요한 금액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일단 작품이 전시장에 도착하면 작업이 전시장에 도착하면 이후의 제작 위에 전시에 필요한 제작 이 작품 제작 네. 아니면 작품이 갤러리 도착하면 빼고 전시 전반부는 이게 진짜 시점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전시 준비를 위한
근데 보통 그런 어디는 파손에 관련된 내용을 쓸 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상으로 넘겨서 작품 갤러리 도착하면 작품의 그 안전 뭐라 보상에 대한 갤러리에서 왜냐면 이게 전시 오픈하고부터가 이제 만약 파손됐을 경우 전시 오픈하고부터 갤러리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고 뭐 아니면은 거기 내려온 순간부터 이제 갤러리가 파손됐을 때 내려온 순간부터 그러니까 작품이 작품 들어왔는데 픽업하는 순간 픽업해서 이미 이동중에 갤러리 들어왔는데 뭐 운송하는 사람이 툭 쳐가지고 뭐가 파손됐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질래? 이러면 그래서 보험도 그렇게 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딩은 그런 그 시점 그 타임라인이라고 하면 파손에 관련된 내용. 그런 걸 함의하고 쓴 워딩이 아닐까 이 공익법 원래 이제 별 문제가 나서 이게 보상에 들어가는 내용이 보상으로 아니고. 들어가고요. 예전에 그 그림에 그 유화 묻어서 왔죠. 어 저는 예전에 그림을 전시한다고 보냈는데 이제 포장을 다른 작가 거 포장지를 제거 했었는데 안 맞는 작품을 포장했던 거라서 남의 것과 다 묻어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알겠어. 오자마자 확인을 안 하고 나중에 봤더니 포장지가 안 묻어져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해준 거야? 근데 증거를 대수 바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시점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운송 업체가 이제 포장하면서부터 생긴 일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명시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특히나 여기에 그 도난 파손 도난 항목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항목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넣고 그러면 이 이제 이거는 네. 문구는 그러면 이거는 작품이랑 전시 구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이외에 작품에 들어간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 갤러리가 이렇게 썼어요. 작품 제작비를 제외한 전시 구현의 재반 비용을 공동 기획자가 책임진다. 네. 저희 07번까지 하고 출력하면 어때요? 그냥 따로따로 저장하면 안 돼요? 엄청 많이. 안 돼요. 이거 진짜 출력할 해. 지금 나무에게 미안하지만 근데 공칠번은 그게 있나? 갤러리만 기획자로 바꾸는 게? 갤러리만 기획자로 바꾸면 공칠번은 시작이 바꿀 게 없지 않나? 그럴 것 같아요. 갤러리는 갤러리 기획자는 바꾸고 저작가를 기획자는 이 작가로 바꾸면 작품을 전시할 의무를 가지며 언급된 표현을 실은 이거 너무 실현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작가의 자문 근데 변경 자문 이거는 아까 그 DP 문제랑 좀 또 연관되는 거 아닌가요? 언급된 표현을 실현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솔루잇의 작업을 전시를 하는데 솔루잇이 시킨 대로 이걸 그려야 되는데 이거 다 안 그리고 반만 그린 다음에 뭐 전시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말 아닐까? 위에 언급된 그 위- 게 앞에서 보면 앞에 그냥 계약 내용 항목을 지키라는 거. 강력 무식한 위에 언급된 위에 언급된 표현이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 명시야? 위에 항목을 출연 항목을 그 위 보통 그런 말 해당들 쓰긴 해요. 뭐 이렇게 쭉 내용이 있고 뭐 룰은 뭐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뭐 어쩌죠 뭐 이렇게도 근데 이게 기획자의 지금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에 한 내용을 약속을 지키라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맨 마지막에 위 이건 뭐 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럴 건 빼도 되지 않죠? 이 변경. 변경과 자문 이 문구 때문에 이게 있는 거 같아요. 작품에 대한 내용이라서. 근데 그거를 그 뭐지? 앞부분에 합의된 상태 뭐지? 그러니까 이게 위에 전시되지 않는다. 노가 있으니까. 있는 거 같아요. 합의되지 않는 쪽은 전시되지 않는다. 합의된 상태로 안 되고 이게 가동가 있는 거 같아요. 챕터에서 특별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뺄게요. 미리 출력하길 잘했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기획자 주도로 디스플레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냥 프로젝션 하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다른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의 의도대로 그 작가의 본래 어떤 설치 방식과 좀 무관하게도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히 그거는 무관하진 않고. 그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혜진 씨 저번에 설치를 하는데 혜진 씨가 이거는 이 산의 뒷면도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어 주시면 이제 그거에 맞게 또 이제 약간의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면 그거를 따른다는 정도로. 참고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은 깜짝이야. 너무 잘했네 약간 이런. 최소한의 조건은 따른다고. 근데 그 작품 하나에 대한 설치에 관한 권한은 작가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하는 건데 전체 위치나 전시에 대한 맞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기획자가 네, 갖고 계시는 맞아요. 그런 거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 하나에 대한 설치는 작가가 그 하나에 대한 설치는 그러니까 설치가 필요할 경우 나 같은 경우는 4개를 딱딱딱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나는 이렇게 일렬로 근데 그 모양 자체를 한 벽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에 전시했을 때 그 메모지 되게 여러 장인 작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임의로 붙였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작가랑 합의되어야 하는 내용이고 그 합의된 내용 이상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맞아. 그때 그 외국 작가는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 안 들어가죠 있는 거. 그러니까 협의되지 않은 목적으로 전시되지 않는다에 들어갈 거면 들어가고. 아니면 이거 위에다가 그 공동기획자는 뭐 이 전시에서 설치에 관련된 거를 뭐 위임받고 여기에 이게 아까워서 약간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뭐래 별첨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메일 보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약서에 첨부하면 어때요? 그 구체적인 조건들 있잖아요. 전시 참여하면서 우리가 동의했던 부분들. 우리 예전에 예전에. 동의했던 부분이니까 그 뭐죠? 설치 관련된 거는 거기에 좀 자세하게 써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근데 없는 분도 많을걸요? 그냥 이렇게 그래요? 통화로 그냥 얘기를 주고받거나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으면 어쨌든 내용은 같지 않나요? 내용이 변경됐나요? 그 전에는 이동이 가능한 크기였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아, 저희 그래요? 분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작품이시잖아요. 되게 큰 작품은 아닌데 아니 저기 예,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크기 제한이 없어졌어요?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크기 제한이 있기는 있으나 없고 안 지키셔도 된다고 합의를 했죠. 뭐야? 왜냐면 제약을 둘 필요가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운송비를 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이동 가능한 크기를 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일 추정